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아, 오늘도 상쾌하다,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열의 아홉은 아, 피곤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열었는데 아침부터 떡하니 올라와 있는 지인들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이나 손주 영어 유치원 입학시켰다는 자랑 글을 보면 내 마음은 시작부터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팍팍하고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안녕하세요. 심리아 놀자입니다. 나이가 50, 60이 되면 세상 이치도 다 깨닫고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남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특히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마음 먹다가도 내 주변에서 내 에너지를 쫙쫙 빨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 결심이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피곤한 관계들을 아주 세련되게 끊어내고 내 머릿속을 상위 1%의 단단하고 긍정적인 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구체적인 심리 기술과 뇌과학적 실천 방법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를 짓누르던 그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무기력증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심리아 놀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비워줄 따뜻한 심리학 지혜를 매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태생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원시시대에는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아, 예쁜 토끼인가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맹수에게 잡아먹혀서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거든요. 혹시 호랑이 아닐까 하고 늘 불안해하고 의심했던 쫄보들의 유전자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훌륭한 생존 본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문제는 지금이 맹수가 튀어나오는 원시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맹수는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나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런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 비교 대상이 고작 동네 사람들이었지만 요즘은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잘난 사람들과 나를 24시간 내내 강제로 비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부산역 근처 초량동에서 아주 예쁜 개인 카페를 성실하게 운영하시는 50대 여사장님이 계세요.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고등학교 동창밴드에 들어갔다가 아주 기분이 바닥을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공부도 썩 잘하지 않던 친구가 남편 사업이 대박이 났다며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간 온라인 집들이 영상을 쫙 올린 겁니다. 거실 창밖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고 가구는 전부 수입산에다가 심지어 이번 주말에는 남편이랑 일본으로 골프 여행 간다며 항공권 사진까지 올렸대요. 그걸 보는 순간 종일 서서 커피를 내리느라 퉁퉁 부은 자기 다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남편부터 자식들까지 다 원망스러워지면서 우울증이 확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속으로 그 친구를 깎아내립니다. 아이고 졸부 티를 내네 저렇게 자랑하다가 꼭 나중에 큰 코 다치더라 하면서 질투심을 애써 포장하죠. 하지만 진짜 멘탈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남의 삶이 완벽하게 편집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화려한 거실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출금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쇼윈도 부부처럼 껍데기만 남은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걸 통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남의 예고편을 보고 내 인생의 본편을 초라하게 여기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요. 밴드 알림을 조용히 끄고 그 친구에게 진심 없는 축하 댓글을 다는 대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허브티를 한 잔 마시며 내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 집중합니다. 내 통제권 밖에 있는 남의 자랑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기분에만 온 신경을 모으는 것.
이것이 긍정의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긍정 회로를 박살내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동정심을 유발하며 다가오는 감정 뱀파이어들입니다. 주변에 꼭 그런 분들 있죠? 만나기만 하면 자기 집안의 골칫거리 아픈 곳, 돈 없는 이야기만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들 말이에요.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 뱀파이어들은 바로 이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해 우리 뇌를 부정적인 늪으로 함께 끌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마주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요새 애를 낳고도 살림을 하나도 안 해서 내가 뼈가 빠져 죽겠어. 며느리 친정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건지 몰라? 라며 2시간씩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아이고 어떡해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만나면 또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에이 요즘 애들한테 말을 해서 뭐해. 내 입만 아프지. 내 팔자가 기구한 거지. 뭐 이러면서 절대 상황을 바꿀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만 쏟아냅니다. 결국 듣는 사람도 지쳐서 아니 그렇게 속상하시면 아예 반찬을 해주지 마세요 라고 조금 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눈을 흘기며 어머 남의 속도 모르면서 참 매정한 애라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감정의 바리케이드를 쳐야 합니다. 감정 뱀파이어가 하소연을 시작할 때 아유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세일하는 품목이 뭐였죠? 하고 대화의 주제를 아주 물리적으로 확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런 참 안타깝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주면 이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을 쓰레기통으로 쓰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선 긋기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싫은 소리 한번 못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서슴없이 날선 비수를 꽂곤 합니다. 오랜만에 누님 집에 놀러 갔다고 가정해 볼까요? 조카들도 훌쩍 커서 오랜만에 밥 한 끼 먹으려고 모였는데 식사 중에 누님이 갑자기 요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지. 너네 집사람은 너 밥도 안 챙겨주니라며 훅 들어옵니다. 걱정을 가장한 참견이죠. 보통은 여기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왜 애먼 사람을 잡아 누나나 매형 잘 챙겨라며 싸움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뇌의 느린 생각 회로를 가동합니다. 오가는 감정을 1초간 멈추고 아주 부드럽게 받아치는 거죠. 우리 누나가 동생 걱정해 주는 건 역시 세계 1등이네. 고마워 누나나 요새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새로 시작했어. 누나는 요새 무릎 안 좋다던데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이렇게 방어막을 치면서 동시에 화제를 상대방의 안부로 자연스럽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간섭해야 한다는 착각을 버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공격들을 차단했다면 이제 내 안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내는 뇌과학적 실천 지침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하고 최면을 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뇌는 찰흙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뇌의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만 하면 불안 회로가 튼튼한 고속도로처럼 뚫려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긍정 회로가 넓어지면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툭툭 털어낼 수 있는 강인한 멘탈이 만들어지는 거죠. 긍정은 성격이 아니라 매일매일 단련해야 하는 근육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정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우리 같은 40, 50대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아주 강력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 방안은 바로 내 감정에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
보통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남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지금 내 상태를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친구의 골프 여행 사진을 보고 질투가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화해서 이름표를 딱 붙여주는 순간 우리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의 폭주를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신기하게도 불안감의 절반이 즉시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실천 방안은 행동으로 뇌를 속이는 인지 재구성 훈련입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좀 나아지면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걸 머릿속에서 이겨내려고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10분만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집안 청소기를 밀거나 아니면 설거지라도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천연 항구울제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생각의 고리를 강제로 끊어내고 뇌의 스위치를 긍정 모드로 찰칵하고 물리적으로 전환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 방안은 나를 향한 다정한 자기 자비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유독 자신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오늘 하루 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고 혹은 운동 가기로 한 결심을 못 지켰다고 내가 그렇지 뭐 난 의지박약이야 라며 스스로를 찌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패한 나조차도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실수 좀 했어도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내일 다시 조금씩 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로하듯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자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짜 회복 탄력성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뇌는 밭과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온 밭을 뒤덮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감정 뱀파이어라는 해충을 막아내며 매일 조금씩 긍정의 씨앗에 물을 준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의 밭은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침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잘 참았다가도 오늘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안 되는 날은 그냥 툭툭 털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루 10분 걷고 내 감정을 다독여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한 수 위의 삶으로 끌어올려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나만의 긍정 지침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뇌는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과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통찰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해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애쓰신 여러분의 빛나는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